빅머니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마감까지 시장을 면밀히 체크하는 시중중한 여러분에게 빅머니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의 퍼스트 클래스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는 GDP 등의 주요 지표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장은 좀 신경 쓰였던 긴축에 대한 우려, 좀 완화에 투자 심리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속도는 좀 둔화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에 기대감을 갖는 그런 모습인데 원달러가 좀 상승하고 있고 해서 수급에 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그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 모두 동반 매도세 강하게 들어와서 현재까지 1% 넘게 하락하면서 3,204선 지금 달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상승분은 모두 반납한 지 좀 됐네요. 1% 넘게 역시 빠지면서 1,029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 급락하고 할 때 이런 악재에는 우리 증시가 좀 반응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미국 증시가 상승해도 좀 결을 달리하는 모습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 빅머니 2부 첫 순서 주머니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각 수급 주체들 어떤 종목들 주머니에 담고 있는지 수급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서 그중에서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좀 매매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주머니 전문가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잠시 후에 자세한 분석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먼저 고은별 캐스터가 외국인들 수급 상위 종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양시장, 선물시장과 현물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도세가 짙은 하루입니다. 그래도 외국인, 이 와중에도 종목에 눈을 감아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종목들을 오늘 담아내고 있는지 종목들 추려서 이슈 체크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와중에서 가장 먼저 2차 전지 관련주인 LG화학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4%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한 증권사에서 매도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와 함께 또 모건 스탠리도 자동차 판매 이익이 상승을 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간밤에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는 8월 19일 테슬라 AI 데이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죠. 어제 현대차그룹과 LG 솔루션도 인도네시아의 연간 1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셀 합작 공장 설립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함께 협력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이 연일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7거래일째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탄력을 좀 받는 듯 했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요. 83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기업 함께 체크해 보죠. 바로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시장 컨센서스를 30%나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회성 기술료가 수익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수익성이 우수한 나보타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을 보태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하반기에도 후실적은 계속 이어갈 전망입니다. 미국 톡신시장 진출에 걸림돌이었던 이 소송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 이 나보타의 영향력이 시장에서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와 함께 중국도 내년에 출시 계획 중으로 추가 모멘텀 역시나 무궁무진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째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 역시나 흐름이 좋지 않은 가운데 견조한 움직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윗골이 달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1% 조금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전거래일보다 2,500원가량 오르면서 17만 원 선 그 이상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총 상위 종목도 코스피 보면 그래도 유일히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는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LG화학은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외국인들의 주머니 제가 선택한 건 오늘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외국인들이 사는데 특별히 카카오의 매수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맞아요. 이루어지는 것 네. 같아요. 외국인들은 연초부터 카카오를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매도 누적량이 거의 800만 주 가까이 조금 모자란 수준인데
실제로 주가는 계속 올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오른 대표적인 종목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일주일 사이에 거의 한 140만 주를 좀 매수를 했어요. 근데 주가는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좋은 순간 어떤 그 타이밍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오늘 보도에 그 카카오의 그 의장인 어떻게 보면 이제 사주가 되겠지요. 뭐 네. 통칭해서 그런 거에 대한 벗어나려고 뭐 그런 의장직이나 이런 걸 많이 내려놓는다는 뭐 그룹들이 있는데 네. 최고의 부자 등급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등급이 올랐다 그래갖고 이재용 부회장을 제치면서 재산 총액이 15조 4천인가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 보도는 뭔가 좀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 게 왜냐하면 이 김범석 회장의 국적은 미국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뭐 큰 내용은 아닌데 일단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그 새로운 뭐 재미거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 주가의 움직임은 향후에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아무래도 이 회사가 자회사를 갖고 있는 그 게임즈가 이제 한 45% 지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8월 6일에 상장되죠. 뱅크 상장됐는데 이 지분도 34% 갖고 있고요. 네. 앞으로 그 상장 예정인 그 페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를 모으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그 네이버를 제치고 주초 3위로 올라섰다 다시 네이버가 올라서면서 4위로 밀려났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자회사 연결 실적 이런 거 보면은 좀 기대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지금 한 달 이상, 2달 이상 지금 횡보 중이기 때문에 재차 반등을 쉬는 시점이 어디인지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는데 올해 예상되는 실적은 거의 8천억이 좀 가까이 거의 8천억 가까이 되면서 작년 대비해서 7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영업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에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선반영된 이후에 지금 올해 한 2달간 쉬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얘기가 될 그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인수설 이것이 이제 독일지 아니면은 진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다. 아무래도 인수 가격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거기 실적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향후에 그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보면은 이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한 쪽에서 기대감, 미래 가치를 한번 엿볼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그거의 어떤 모멘텀이 어쪽으로 작용하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가 매수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정고점이 17만 원까지고요. 손절가는 62동 평균선이 올라오는 14만 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그 이제 자회사들이 지금 상장을 속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분 가치는 카카오는 희석이 될 것이고 그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 회사에 대한 성장성을 아무도 의심하진 않지만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좀 그런 것도 짚고 가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실적은 이 회사 자체 고유의 이제 업무가 있고 거기서 지금 계속 이제 떨어져 나가는 자회사 솔직히 자회사를 이제 최근에 뭐 인적 분할, 문적 분할해서 분사시킨 회사가 많죠. 네. 뭐 쉽게 말하면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데 네. 굳이 분사하면서 이제 상장 추진하고 거기에 자금을 끌어들이고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데 네. 나중에 그러다가 또 셀트리온처럼 다시 또, 합병한다는 네, 얘기도 네. 나오고 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약간 좀 그쪽 기업의 어떤 그 움직임에 따라서 투자자들이지만 좀 놀아나는 모양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없지 않아 뭐 그것이 있어요. 뭐 주식시장이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 자체가 엄청 지금 확장성에 놓여 있고 여러 회사들이 계속 IPO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당분간의 현실적인 지분법 이익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당분간은 그런 쪽에 이익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가요. 미증시에서 보면 역시 이런 플랫폼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는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요. 네, 최근 좀 그런 그렇죠?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에 늘 신경 써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요즘 추세. 추세 미국 우리가 시장 종합 주가 지수가 미국을 거의 지금 커플링하면서 따라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쪽에 개별 종목의 움직임도 따라서 연관시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도 최근에 좀 정체성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종목과 연관된 쪽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차피 그거에 대한 이 향후의 기대감, 어떤 움직임은 좀 더 지나봐야 되겠다라는데 아무래도 카카오도 그런 범주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그 SM 좀 말씀드렸던 그 SM에 대한 인수 얘기가 네, 나오면서 분명히 무슨 뭔가 모멘텀은 나올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기대해 보자는 거죠. 네. 예.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기관 수급 상위 종목 은별캐스터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은별캐스터 고! 네, 기관도 역시나 현물 시장에서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엘레베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횡렬을 보이고 있지만 기관이 담아내주면서 주가를 지금 현재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남한과 북한이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무려 14개월 만인데요. 남북 경협주들이 이와 같은 이슈로 인해서 다시금 주목을 받았었죠. 한미 외교 당국의 움직임도 조금 더 발빨라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 측은 이렇게 남북 간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고도 북한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고요. 미국 측은 연락선 복원을 좋은 진전으로 본다면서 남북 간 대화 관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난 27일 거래량이 터지면서 5%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 후에 상승 추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오전장에는 잠깐 밀리면서 출발하는 데 했지만 빠르게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오후장 상승폭을 조금 더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54,000원 터치를 한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2.27%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거래보다 1,200원가량 오른 54,0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갑작스러운 악재를 맞이한 종목입니다. 삼성생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이 악재에 부딪히면서 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난 21일이었죠. 서울중앙지법이 보상금이 적다면서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상급심에서 삼성생명이 승소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충당금 적립은 당연히 삼성생명 실적에 악재로 작용하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순조로운 흐름을 이어가던 연간 실적에도 현재 빨간불이 켜지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1분기 대규모 이익에 힘입어서 올해 연간 지배순이익은 지난해보다 22%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이러한 악재를 딛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데요. 디지털 부분과 해외 사업 등의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락한 모습입니다. 약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간 1% 넘게 밀리면서 75,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오늘 세 종목 중에서 저는 LS 일렉트로닉스를 선정했는데요. 네. 좀 전에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삼성생명의 그 일회성 그 손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그 충당금은 그게 손실이 아니고 나중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복귀되고 내용이 해소되면 다시 환입이 되기 때문에 네. 그때 되면 되레 또 갑자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궁금하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반기에 금리 인상기 한번 모멘텀이 될 거예요. 네. 분명 금리 인상이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실시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모멘텀 시간을 모멘텀할 수 있는 어떤 기회에 포착을 잘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 현대엘리베이터는 대북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적보다는 대북 관련주로 많이 보는데 네. 최근에 그쪽에 좀 힘이 상당히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강산보다는 개성 쪽이다라는 쪽이 우선일 수 있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쪽에서는 좀 과거와 같이 그 이제 왕 회장이 계실 때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말씀 L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이 왜 이렇게 많이 사고 있죠? 지난주 7월 14일 이후에 영업일수 12일 네. 동안에 누적적으로 거의 100만 오늘까지. 주까지 매수를 네, 네. 했어요. 상당히
가파르게 매수를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주가는 바로 반영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승이 무슨 이유일까라는 생각인데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그 선취매 기간이 이제 선취매 쪽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면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할 수 있는데 네. 하여튼 올해 실적은 전체적으로는 뭐 많이 오른다기보다는 영업이익 한 20% 선에서 상승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는데 지금 LDS 일렉트로닉스를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 그 전력 기기 시스템 자동화 그다음에 그린 관련해 가지고 그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하반기에 그 새만금 쪽에서 그 풍력 이제 태양광 발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태양광 발전이 글쎄요 정권 말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쪽에 기획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애널리스트 보고서 나온 거 보면은 몇 군데 회사에서 나왔는데 최고로 지금 많이 나온 게 82,000원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바닥에서 거의 14%가 상승, 바닥이 아니라 최근 12일 영업에서 12일 전에 바닥 대비해서 지금 14%가 올랐는데 여기서 지금 64,000원에서 올라가서 82,000원까지 보고 있다는 거는 회사,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네, 입장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거든요.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조정폭에서 한 64,000원 정도에서 매수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목표가는 전 고점인 73,000원까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최근 좀 짧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오다가 눌림목 구간이 하나 생겼어요. 62,000원 정도인데 고기를 손절가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또 우리 시장이 좀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도 보면 LG 그룹주들이 꽤 견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LS 그룹주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LG그룹주, LS그룹주, 뭐 그룹 자체는 네. 과거에 뭐랄까 구씨 하고 그러니까요. 그 맞아요. 나눠지면서 네, 네. 이제 그래서 3세, 4세로 나눠지면서 넘어오는데 네. 그 LG 그룹 쪽이나 네. 아니면은 뭐 좀 삼성이나 현대나 지금 뭐 3, 4대 이어지면서 과거에 뭐 성으로 갈리는 게 아니고 이제 세대별로 갈리다 보니까 세대별의 그 무슨 어떤 의미가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LG나 LS나 뭐 그룹주의 움직임은 별거 아닌데 전 개인적으로는 네. 그룹주의 가능성은 지금 삼성을 보고 있거든요. 네. 삼성이 최근 삼성 그룹주가 이제 여러 개 되는데 네, 네. 그 중에 삼성물산 쪽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건 아무래도 지배구조에 연결된 문제인데 이재용 이후에 삼성물산, 그다음에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인데 아무래도 이번에 8.15 특사 관련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삼성물산이 지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던 여러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쪽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 선반영되면서 지금 상승하는 게 아닌가 들어서 저는 8월 때 그룹주를 계산한다면 8월부터는 삼성그룹주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펀드를 보면 사실은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에서 따져보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현대차, LG그룹주, 삼성 좀 아래쪽에 있어서 하지만 뭐 삼성그룹주에 대한 뭐 문제점은 사실은 뭐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개인들 수급 상위 종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덕캐스터 고! 네, 개인들 수급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개인들은 테마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윤석열 관련주를 엮이고 있는 위즈코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소식을 밝히면서 테마주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는 정승환 대표이사가 윤 전 총장과 같은 서울대 동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를 엮이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는 하락으로 강하게 전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갭 띄우면서 5%가량 상승한 채 출발을 했었고요. 현재 구간 4% 넘게 밀리고 있네요. 지금 3,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은요, 남북 경협주 중에서 한창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남북 지통 연락선에 대한 복원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창 같은 경우에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와 함께 평화크루즈 사업을 하면서 남북 경협주를 엮였는데요. 오늘 오후장 탄력을 더 받고 있습니다. 3% 넘게 4%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장중 고점 돌파 시도 현재 구간하고 있고요. 전거래보다 65원가량 상승한 1,785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네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앞서 우리 운별캐스터가 얘기해 준 것처럼 남북 경협주들 그래도 조금 빨간불 켜고 있고 급등한 종목도 보이네요.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오늘 제가 개인들의 주머니 선정한 건 한온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좀 전에 네. 말씀드렸던 위드코프나 한창 같은 거 재료 있지요. 남북 경협주 제가 보기에는 좀 신선한 맛이 있어요. 이번에 나온 네, 신선한 맛은 또 새로 전에하고도 다르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 보이고 위드코프는 이제 경협외라 정치 관련주죠, 윤석열 관련주고 한창 같은 건 이제 그런 그 남북 경협 관련주인데 그런 쪽은 좀 연말까지는 대선 관련해서 연말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들고 네. 오늘 선정한 한온 시스템은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네. 6월 22일 한 달 전이죠. 그날 올라가다 그냥 급락을 했는데 개인들은 그 이후부터 거의 400만 주 이상 지금 매수를 했고 그러네요. 네. 하락 부분은 적극적인 외국인 매도거든. 외국인의 매도를 개인들이 지금 다 떠안은 거예요. 네. 아무래도 개인의 영향력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집중으로 매도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한원 시스템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열 공조 시스템 쪽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은 일본 회사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는 어떤 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공조 시스템이 아무래도 전기차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러네요. 네. 그런 쪽에서는 진입장도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성장성은 상당히 좋게 봐야 된다. 네. 그리고 그 공조 관련 모듈 같은 게 최근에 납품가가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근데 실적은 안 좋아졌거든요. 이유는 아무래도 자동차 반도체 관련해 갖고 납품이 더디다 보니까 생산을 못했어요. 네.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공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실적이 받는 게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거의 한 5% 정도 영업이익이 좀 하락한 부분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지만 3분기부터 정상화되기 시작해서 올라간다라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거의 한 5천억 이상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네. 전년 대비해서 거의 영업이 60%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는 거의 크게 무리 없다. 다만 최근에 매각 얘기가 나오다 들어가다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매각 얘기가 나오다가 회사에서는 결정된 바 없다 하고 약간 좀 부인 공시도 했고 여러 가지 네. 문제들이 이거 뭐야 그러면서 시장의 반응을 안 좋게 했거든요. 네, 네. 근데 분명히 이런 쪽 보면 최근에 매각하는 게 일본 회사도 새로 들어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기타 어떤 그 회사들 미국 네. 기존의 회사들하고 최근에 그 사모펀드 쪽에서 네. 지금 계속 지금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게 모멘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네. 들고요. 현재가 매수 제가 보기엔 이 정도 바닥이면 무리 없다 보이고요. 전고점 19,000원까지 목표가 두고요. 60일 평균선이 지나가는 14,7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뒷 후반에 나오실 전문가분께서 조금 늦을 줄 알고 고견을 좀 더 여쭤봤어요. 네, 더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유리나 캐스터와 함께 시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윤한 캐스터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네, 지수 수급상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시황센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 기준으로 아마존 급락 속에서 우리 시장도 그 여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서도 흐름세는 좋지가 않은데요. 유가증권 시장 흐름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양 매도가 나타납니다. 하락폭을 키우면서 3,200선이 이탈되는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수급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흘 만의 하락인데요.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타납니다. 기관에서 연기금, 투자 신탁 강한 매도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중 저점 부근에서 횡보하는 움직임 1030선을 좀 지지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포인트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에서 금융투자 사모펀드 강한 매도세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도 역시나 오늘 매도하는 움직임에 가세하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 업종 종목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2차 전지, 철강, 코로나19 테마만이 좀 생존 신고를 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 안에서 철강주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국 그리고 중국발 호재 플러스 실적 기대감으로 봐야 될까요? 관련주들의 훈풍은 오후장에서도 이어집니다. 포스코 2%대 그리고 KG 동부제철, 세아베스틸도 모두 다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 어떤 종목 주목했는지 간판주 걸어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병수 PB께서 오늘장 간판주 종목 전략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MK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MK전자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 SDI 쪽 관련주로 이번에 각광받은 오늘 조금 급등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배터리 성능을 이제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 쪽에 관련된 업체인데요. 삼성 SDI에서 MK전자 쪽과 납품 협상을 벌인다라는 소문과 함께 오늘 대략 한 10%가량, 9%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양극에서 발생한 리튬이온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면서 요 MK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오랫동안 탄화 규속의 실리콘 음극재 개발을 굉장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삼성 SDI에서도 산화 규속계가 아니라 탄화 규속계로 한번 이쪽을 한번 알아보고 있다라는 소문과 함께 오늘 9%가량의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MK전자 현재 한 4거래일째 지금 상승 불켜고 있는데 특히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28일 같은 경우는 21%씩이나 급등했던 종목이었고요. 자, 그럼 하창원 본부장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캠트로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뭐 2차 전지 쪽 관련된 뭐 전해질 관련된 이벤트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삼성 SDI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관련된 이벤트가 같이 엮여 나가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산화탄소 저감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때는 CCU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탄소 배출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왔는데 그 관련된 종목군들 사이에서 좀 순환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장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다소 이제 횡보해 하다가 좀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도 또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가지고 있는 이슈 자체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친환경 쪽은 지금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좀 전도 유망하기 때문에 이런 좀 이벤트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주가의 상승적인 탄력성이 보다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좀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의 시장 성장성 조금 더 짧게 말씀 좀 더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이제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이제 국산화 이벤트에 대한 그런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지금 이제 삼성 SDI가 이제 뭐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투자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기대감들 가져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탄소 배출 쪽으로도 이제 피포 55에 대한 그런 이벤트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뭐 중국 쪽에서도 이런 거래소들이 좀 출범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는 또 부분이다 보니까 정책적인 흐름으로까지 유지가 될 수 있겠고,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좀 이벤트를 받을 수 있겠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친환경적인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 산업군들 자체가 워낙 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캠트로스 8% 이상 급등하면서 7,250원 선의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양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도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도 0.48% 이상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네, 7월 30일 하반기의 시작, 또 첫 달의 마지막 장 금요일 주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익 내고 방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양시장이 지금 하방 압력 속에 장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의 마감 종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이어서일까요? 일단 오늘 양시장이 쭉 밀리면서 1%대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합니다. 씁쓸하지만 그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부터 하나씩 점검을 해봐야겠죠.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3,234선에서 출발했고요. 장중에 3,230선, 20선, 10선까지 깨고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3,200선을 좀 지지하는데 좀 주력하는 움직임으로 1% 하락으로 거래 마칩니다. 수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우리 금융지주 가장 많이 팔았고요. 기관에서 삼성전자 가장 많이 팔아낸 모습 나타납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 대비 탄력이 많이 둔화됐죠. 지금 같은 경우는 1,031선에서 거래를 마감한 모습입니다. 1% 하락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안에서는 1,200억 원가량 매도세, 외국인은 1,200억 원가량 마찬가지로 강하게 좀 매도하는 움직임 나타났고요. 그만큼 개인이 좀 방어하려는 움직임도 쉽게 됐습니다. 네, 상승률과 하락률 컸던 종목들도 좀 짚어볼까요? 빠르게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비, KG 케미칼 오늘 움직임들 좋았는데요. 관련해서 뭐 22%대까지 조비는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거래 마쳤고요. KG 케미칼은 8%,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로 좀 묶이고 있는 테마주들은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타나네요. 덕상, 동양우선주 모두 다 8%, 6%대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하위권에 있는 종목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쭉 빠지면서 거래 마감합니다. 6% 하락 마감, 태경 BK 8%대로 하락 마감한 움직임 찍게 됐습니다.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님들이 주목한 MK전자, 그리고 캠트로스, 삼성전자, 삼성 SDI 실리콘 음극재 조달처 후보군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두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살펴보면 MK전자는 9%대로 강세 움직임 나타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가오미디어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오르는 모습 포착됩니다. 하위권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웨이브 일렉트로 언제까지 좀 빠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1%대까지 쭉 내려가며 오늘 하락 마감한 움직임이었고요. A루트는 9%대로 오늘 빠지는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유리나 캐스터 이번 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빅먼 2부에서 만나요. 성투. 성투. 자, 오늘 장 끝났으니까요. 다음 주 다시 시작되는 장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지 내일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1% 넘게 양시장 다 빠져서
뭐 그래도 시장은 늘 이렇게 또 출렁출렁 거리면서 우리 트레이딩하면서 그 또 재미도 있는 거죠. 또 여름 우리가 지금 바다는 못 가지만 또 서핑이 붐인데 또 파도 타기 느낌도 재미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기관지 수급이 많이 이렇게 좀 매도로 들어오는 거 보면 아무래도 월말에 좀 포트폴리오를 좀 새롭게 청소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두 분 전문가께서는 이제 다음 주 어떤 종목을 좀 지켜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수 전문가. 네. 네, 저는 오늘 포스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포스코. 네. 하는데요. 포스코는 아시다시피 철강의 대표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이번에 나오게 되면서 포스코 그룹이 최근 전기차 또 2차 배터리 관련해서 뭐 그룹의 총력을 다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철강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 전기차, 좀 미래차 쪽으로 좀 소재 기업으로,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일 공시한 게 있는데요. 고순도 니켈 공장을 2,300억 원을 들여서 신설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23년부터 완공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연 2만 톤에 나오게 될 거고, 전기차 50만 대 분량이 생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포스코에서 이제 전기차 쪽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런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리튬이 이제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 양극재 핵심 원료를 수입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포스코에서 만약에 이런 게 성공한다면 국산화까지 이뤄낼 수 있는 좀 발전 가능성이 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올해 2분기에 최고 수준인 2조 2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냈을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발전을 보이고 있고요. 뭐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우드맥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해 300만 대를 넘어선 전기차 시장이 이제 2030년대에는 3천만 대 이상으로 늘어난다라고 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고용량 배터리 양극재의 필수 원료인 고순도 니켈이 수요가 연평균 23% 수준으로 증가할 거고, 이제 25년 이후에는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포스코가 발빠르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포스코 P로 시작하는 그 철강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 등을 해서 그룹주들을 전부적으로 한번 보실 수 있다면은 아마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포스코를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포스코가 뭐 철강 가격 상승 수혜도 있고요. 또 이렇게 굴뚝산업이지만 진화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 연일 상승해서 어제만 하루 빠졌지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창 본부장, 네. 내일장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지, 아니면 또 리뷰하실 게 있어도 하셔도 좋고요. 네. 리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골프존을 할 예정인데요. 이제 골프존이 한동안 좀 굉장히 큰 수익이 났었는데,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좀 한동안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2, 3주 조정이 나오고, 최근에 다시 한번 좀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해주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변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에 대한 이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또 견조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약간의 그런 야외 스포츠 느낌도 스크린 골프를 치더라도 느낌이 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견조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런 헬스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는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사실 단기적으로 좀 줄어들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뭐 점포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전고 좀 돌파하게 됐을 때 또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한번 주가에 좀 상승 탄력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뷰해 주셨고,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시초가를 공략할 종목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농심입니다. 농심. 네, 일단 시초가 공략 주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약간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농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라면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이 라면 섹터만 사실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기저 효과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까지 크게 아직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4분기가 넘어가면서 점진적으로 다 이제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군요. 특히나 이제 라면 섹터 같은 경우는 수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런 라면이나 이제 냉동식품 자체가 약간의 이제 식사를 좀 대체하는 부분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각종 영화들이 또 흥행을
했었다 보니까 뭐 그에 따라서 이제 해외 인지도들도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좀 인기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시장에서는 뭐 캐파가 어느 정도 일정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상승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해외에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격 상승하고 이에 따른 실적이 매출이익이나 영업이익 부분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는 그런 시점들에다가 이제 이런 실적적인 부분이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중장기 종목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희 전문가님 제가 리뷰 안 할 줄 알았죠. 리뷰 듣고 가야죠. 조금 좀 네. 서운할 뻔했습니다. 네. 자, 지난 6월 초쯤에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주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MK전자와 같은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 요 삼성 SDI에서 납품처를 변경한다라는 소문과 함께 지난주쯤에 한번 급등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대략 한 13%가량 언급 이후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삼성 SDI 쪽에서 MK전자라든지 동진세미캠이라든지 다른 납품업체를 찾는다라는 소문과 함께 조금 상승분을 반납한 결과가 있긴 합니다. 보시면 아직 한솔케미칼 자체는 추세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다면은 목표가 30만 원 이후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한솔케미칼 말씀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하찬 본부장 그 농심 네. 종목 소개해 주실 때 매매 전략 얘기해 주셨나요? 아니요. 매매 했죠? 전략에 대한 왜 안 그런 하셨어요? 이제 질문을 해주실 줄 알고 딱 기다렸는데 이제 CG가 토스가 나가는 건가 싶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되죠. 네.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31만 5천 원부터 32만 4천 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37만 원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37만 원이고 이 부분 도달하고 나서 이평선 깨지 않으면은 추가적으로 전고 좀 돌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9만 5천 원을 제시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탈이 되게 됐을 때 27만 원 라인 전저점 부근에서 다시 재접근하는 관점으로 똑같은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 중에 저한테 들어온 쌀이 굉장히 많아요. 네. 같이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 삼성중공업 영업 지금 손실이 지금 4,379억 원 이렇게 손실이 난 걸로 실적 발표가 됐네요. 적자는 좀 축소가 됐습니다. 현재는 거래 정지된 상황이죠. 자, 삼성중공업 지금 거래 중지돼 있어요. 네. 자, 이 시간까지 두 분 전문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장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팀장님께 좀 전반적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는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오늘 조금 정신이 없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일장 이제 촉을 진행해 볼 텐데 일단은 이번 주 시장 그리고 또 내일장 다음 주에 이어지는 이제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전반적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 좀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나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우려감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요. 사실 이제 뭐 한 주 내내 좀 시장을 괴롭혔던 부분들이 역시 차이나 리스크가 가장 네, 좀 시장을 맞아요. 괴롭혔었는데 네. 사실 주 후반으로 오면서 이 차이나 리스크는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되는 모습이죠. 사실 뭐 그 중국 당국에서 뭔가 시장 달래기에 좀 나서는 이런 네.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일단 차이나 리스크가 조금씩은 완화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 이 차이나 리스크의 본질이 중국 당국의 어떤 규제의 본질이 그 내부 체제에 대한 결속력의 강화라든가 네. 또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주도권 확대 뭐 이런 쪽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단기적인 모습이 아니고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에 좀 계속 좀 노이즈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사실 좀 시장에서 새로 부각되는 악재들이 이제 그 기업들의 그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실 뭐 이제 아마존 같은 기업이 장 끝나고 나서 실적에 대한 우려, 특히 이제 3분기 이후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이 되면서 시간에서 많이 빠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 여기에 이제 아시겠지만 어젯밤에 미국 같은 경우에 지수는 올랐지만은 사실 이제 2분기 GDP 성장률이 기대치에 많이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뭔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뭔가 성장률의 이제 하향 조정,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좀 확대 해석이 되면서 오늘 사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뭐 저는 뭐 이런 오늘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너무 이 추가적인 하락에서 걱정하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저점을 어디서 잡아나가느냐, 이 부분이 역시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사실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또 시장을 괴롭혔던 부분들은 환율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또 다시 반등을 하면서 1,150원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오버슈팅의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 환율도 이제는 1,150원대를 사이에 두고 당분간은 여기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사실 환율이 이렇게 좀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수급이 여전히 좀 이제 좀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사실 시장이 좀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번 주도 그랬지만은 다음 주도 저는 지수의 흐름보다는 역시 시장의 좀 초점은 뭐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 특히 이제 지금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실적에 좀 이제 기초를 둔 실적이 좋은,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또 앞으로 좋아질 이런 쪽의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에 계속해서 초점을 두고 종목 장세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면 꼭 미증시를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이제 좀 포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이럴 때 아시아 증시에서 폭락이 나오면 거기에 또 악재 영향을 받고, 우리의 그 체질은 언제쯤이면 좀 개선이 될지 좀 이 상황을 좀 우리가 답답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먼저 이제 환율의 좀 안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역시 또 우리나라 원화가 위안화에 동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이번 주는 사실 환율이 많이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일단 좀 이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되는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다음 주에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특히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시장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좀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다음 주 좀 시장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시장 안으로 좀 더 좁혀봐서요. 지난 장에서도 보면 삼성전자가 조금 오르니까 외국인에서 많이 샀으니까 그렇게 또 올랐던 거고, 또 시장의 지수도 올라갔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갑론을박은 계속 있습니다. 한동안 어떻게 좀 우리가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뭐 반도체 업종만 놓고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물론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이게 뭐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좀 바닥은 잡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게 올라오기 위해서는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좀 필요해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단순히 어떤 재료라든가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역시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수급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여건들이 좀 갖춰지지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환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은 좀 절실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우리 이벤트 좀 챙겨볼까요? 사실 이제 뭐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라든가 또 미국의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는데, 역시 이제 지금 특히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3월에 고점을 치고 조금씩 이제 지금 60에서 61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달도 아마 마찬가지로 보여지는데, 사실 앞에서도 약간 다뤘지만은 이 시장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안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조금 기대치보다 조금 더 나와주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이 어떤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일날 이제 한국의 7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상반기에 좀 그 소비 심리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가지고 꺾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과 좀 비슷한 수준에서 한 2.4%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6일날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입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하고 실업률인데, 사실 지난달에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는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는데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지는, 그래서 굉장히 정반대 영상이 나타났는데, 이번 달에는 이제 일단
뭐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또 너무 개선돼 버리면은 시장에서 또 이거를 테이퍼링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실업률이 높다는 점에서 뭐 테이퍼링 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역시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제가 하나만 더 이제 부연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아직까지 일정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중국의 그 베이다이허 회의가 이제 네. 개막이 됩니다. 8월 초에 개막이 되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중국 이번 주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규제 리스크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최근에 역시 미국과의 경쟁이라든가 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인 안건이 결정이 될지 이게 여기서 이제 윤곽이 나온다는 거고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이 아마 결정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보통 이제 지금까지는 2연임으로 끝났는데 그렇죠. 최근에 분위기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아마 추인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금 어떤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미국과의 갈등 구도가 상당히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8월 초에 아마 예정이 돼 있는 중국의 메이다이어 회의가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시장에는 움직임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네.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지수 밴드 그러면 뭐 한 3천 3,000 여전히 뭐 200, 지수밴드는 네. 3,200 정도에 3,300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네, 그 네.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의 이동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중심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점검해 봤습니다. 다음 주도 오늘보다 나은 수익률 기대하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빅먼 일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